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말만 나오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다 뭐 이렇게 그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4차 산업이 뭔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생산을 하는 활동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서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지금 시대에 대우받고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바뀌는 거니까 사라지거나 퇴보하거나, 그리고 다른 직종들, 다른 유망한 직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우선 4차 산업을 알려면 1차부터 알아야겠죠. 책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야지. 제가 읽은 책은 이거예요. 제4의 실험. 네,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MBN 일자리 보고서팀에서 작성한 책인데요. 또 도서관에서 좀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알려고 이렇게 좀 몇 권 책을 그냥 자세히는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훑어가면서 읽어봤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유망 직종, 뭐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4차 산업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잘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산업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농업에 의존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으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면직물이네요. 면직물. 옷 만드는 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이 증기기관이 면직물 생산에 활용되면서 면직물 대량 생산 시대가 열렸다. 이로 인해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기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기계로 좀 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장 근로자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직물 생산에 종사하던 농민층이 값싼 공장 근로자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것을 이제 손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이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시대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시대를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1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시대에 동력 역할을 하던 증기기관은 새로운 에너지원인 전기와 석유의 등장으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이른바 전기와 석유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2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강타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포함된 게 자동화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 자동차 만드는 그 회사. 포드 다들 아시죠? 전기와 이동식 조립 라인의 도입으로 1910년 1만 9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포드는 1914년, 4년 만에 23만 788대를 생산하게 된다. 엄청난 거죠. 이게 몇 배야 진짜. 거진 한 20배 넘게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적게 들고 더 많은 물건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계의 자동화로 인해서. 이때 혁명이 전기와 석유입니다. 에너지원이 바뀐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반도체의 등장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차 혁명까지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공장 근로자들, 생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2차 산업혁명에 많은 피해를 봤죠. 자기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제 3차 산업에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냐? 사무적인 일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 예로 수기로 작성했던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다 만들잖아요. 작업을 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 여기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화이트 칼라의 위기. 사무 혁신이 일어나다. PC가 대중화됨에 따라 기업 내 컴퓨터와 관련 기기의 업무 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 컴퓨터는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으로 등장했고 컴퓨터를 모르는 화이트 칼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요새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솔직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모르시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도 필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나의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받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1980년대 그때쯤 제 3차 산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앞으로 진짜 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처음 보면 4차 산업 시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저 이거 보고 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야?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이제 AI,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사람보다 똑똑한 음성 비서가 온다는 거죠. 저희 핸드폰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OK 구글이나 뭐 빅스비, 아이폰의 실인가요? 예, 뭐 이런 거. 말만 하면은 막 스케줄 저장해주고, 전화해주고, 노래 틀어주고, 예, 문자 보내주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 이제 앞으로는 뭐 문서 같은 거 번역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핸드폰으로 딱 비치면은 그냥 번역이 다 쭉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죠. 네,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설국열차에서 이런 장면이 있나 봐요. 좀 설국열차 TV에서 나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 살짝만 봤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화 설국열차에는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온다. 서로의 언어를 배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역기 때문이다. 통역기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곧 상대방의 언어로 바뀌어 전달된다. 이 같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AI 통역사래요. 인공지능 통역사.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진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쉐이크온 밴드라고 술잔을 부딪히면 자동으로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된대요. 이게 바로 정보 교환 기기죠. 그게 정보 교환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 손목에 있는 밴드를 차고 악수만 해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새 옛날부터 이제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업체들 만나고 이제 업체분들 중에 이제 새로운 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명함을 드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악수만 해도 상대방의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일하고 있는 뭐 주소, 회사, 뭐 이런 게 제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악수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이것만 봐도 명함을 주로 하는 광고회사 이런 거는 좀 살기가 힘들겠죠. 이제 돈 버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배달의 혁명이 또 일어난답니다. 뭐 자율주행 택시, 그 다음에 택배, 뭐 아마존, 뭐 우리나라도 CJ 대한통운 이런 데는 택배를 드론으로 배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 택배뿐만 아니라 피자도 주문한다고 여기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막 공무원에 막 목매달고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그 책상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1차부터 4차 산업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그런 생활 같은 거를 엿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망 직종, 우리가 뭐 어떤 직종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왜 전기 쪽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2부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이 위에 나타나는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고요. 이 밑에 나타나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제 채널을 구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